500평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거의 한 100평 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거의 뭐 100평 넘게 빠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좌석을 160개를 하고 무대 앞을 기준으로 해서 무대 앞에 20개 테이블을 라운드 테이블로 했어요. 저희는 룸을 안 만들었어요. 허가가 안 났어. 그렇게 해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8명씩 앉게 해서 무대 정중앙에 20개 VIP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는 이제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이렇게 뭐 저기 공항 가면은 그 저기 티켓팅 할 때 이렇게 그 막아놓는 가드 있잖아요. 그거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금속으로 된 거, 그 금장으로 된 거. 그래서 VIP 누가 봐도 VIP 저기 해서 거기에는 그 테이블 옆에다 전부 그 중국 고전 그 등 같은 거를 다 옆에다 하나씩 다 놨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간지가 나지. 정중앙에 탁 품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술 마실 수 있게 해놓은 거지. 거기는 이제 기본이 이제 또 따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금액이 틀리죠. 금액 가격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하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허가 문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허가 문제가 타도냐 다. 아니 거기서 토박이들하고 막말로 주주가 공안도 있고 뭐 깡패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내기가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거긴 또 거기대로 또 정관이라고 있어요. 정관이 뭐냐면 그 위생 저기 그 전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판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외경 관리, 뭐 건물에 뭐가 위험하다, 아니면 뭐 도로 관리부터 해서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지. 그다음에 소방이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소방하고 또 공안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 보니까. 커튼 있잖아요. 전부 방화 커튼 써야 돼요. 나무도 다 방화, 다 방화예요. 다 타일만 빼놓고는 다 방화예요. 하여튼 벽에 붙이고 뭐 하는 건 전부 방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1급 사용시설이에요. 다중들이 모이는 사용시설이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불 나거나 화재가 나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은 그런데 그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규제가 전부 공무원들한테는 돈벌인 거야.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중 사용 장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뭐 평당 계산해서 또 저기를 해야 되고 커튼도 와가지고 걔네들 구퉁이 잘라가지고 불 붙여서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저 방화 커튼이 아니면 그 평수 만들어 놓은 거 다 철거해야 돼. 아니면 돈을 두둑히 주든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또 소방 허가 받아 이제 허가 받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다음에 그 바깥에 그 우리 엘리베이터 입구 따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뭐를 했냐면 그 미국 가면 락큰롤 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압구정동인가 어디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지? 예. 그 바깥에 보면 그 기타 일렉트릭 기타 긴 거. 그래 맞아. 그 네온 사인 있고 그지? 네네. 그거를 생각하고 밑에다가 크라운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12m인가 10m를 맞춰서 그거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가 들었냐면 18만 위안 들었어. 18만 위안. 그거만. 그 간판만. 그리고 밑에 제 이름 써가지고 임땡땡 음악 구락부 이렇게 했어요. 내 이름을 썼어. 클럽 이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임땡땡 내 이름 쓰고 음악 구락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8만 위안. 18만 원이면 얼마야? 한 거의 뭐 3,500, 600? 그 정도 들었지. 근데 그거 할 때도 대형 크레인 2대가 와서 그걸 했어요. 기타 그래서 저녁에 딱 키면 네온 사인 불 라인에도 기타 줄에도 다 들어오고 막 저거예요 그거 락큰롤바. 그렇게 해서 밑에 크라운관으로 해가지고 그 금장에서도 다 반짝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아 걔네들 못 본대. 아 여태까지 어디서 구경을 했겠어. 촌놈들이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벽에는 커튼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깥에다가 커튼 중간중간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한쪽은 뭐 그 무대 왼쪽에는 그 저기 있어요. 그 락큰롤 부른 친구 누구지?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흰색 옷 입고 그 옛날 올드 마이크 잡고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그 폭이 그 그림이 굉장히 크지. 거의 뭐 높이가 한 3m에다가 막 그 대형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멀리서 돌아서 봐도 무대 옆에 딱 그런 게 있고 왼쪽에는 그 브라운 저기
저기 바비 브라운인가 그 누구야 그 하여튼 그 친구 사진 있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렇게 거꾸로 보면 그 벽에다가 비틀즈 사진을 그렸는데 손님들이 비틀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어? 왜냐면 노래는 알죠. 예스터데이가 비틀즈 노래라는 거를 몰라요. 비틀즈도 있잖아요. 뭐 5명이서 뭐 링고스타 뭐 이런 사람들 누구야? 존 레논. 존 레논 뭐 이런 사람들 폴 맥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흑백 사진으로 뭐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있어 뭐 이러고 있고 뭐 드럼 스틱 잡고 뭐 이러고 있는 거. 그 사람들 그랬더니 제가 누구니 밑에 비틀즈라고 써놨는데도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문화혁명 해가지고 이제 그 문화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팝송들을 그냥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누군지는 몰라. 징기스칸 노래 알죠? YMCA. 근데 그런 거만 그냥 들어본 거지 방송에서 직접 그걸 때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지네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올드팝 하기가 좀 쉽지 않다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그러면 중국 노래 틀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처음에 한 그런 간지는 아니지. 왜냐면 중국 노래 하는 바는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음악 선정을 할 때 정말 그 인디언 보이스 노래 있잖아.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s. 그거 A, B, C, D, E, F, G 그거보다만 그거만큼에서 바로 위 단계만 선택을 하자. 너무 많이 들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 거예요. 음악 선정을. 그러니까 뭐 Pretty Woman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는 걔네들은 들어봤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준을 높게 안 하는 거야. 뭐 디퍼플의 Soldier of Fortune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감히 생각도 못 하고. 아니면 디스코풍에 그냥 신나는 거 One Way Ticket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걔네들도 들어봤으니까 그런 위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음악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화가를 하고 이제 밴드 저기 하고 이제 밴드 숙소를 얻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20명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근처에 아주 고급스러운 별장 단지가 있었어요. 그 별장 단지는 다 단독 건물인데 그 방에 뭐 6개, 7개씩 되고 1, 2, 3층까지 있는 별장인데 꽤 비쌌죠. 근데 20명을 한꺼번에 숙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거기를 계약을 했어. 자, 밴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첫 번째는 나는 사실은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한국 밴드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 근데 안 돼.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리고 젊은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잘 되잖아. 커뮤니케이션도 나랑 잘 되고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안 맞는 거예요. 1인당 최소한 300은 줘야 돼. 무조건. 그것도 300이야. 보통 뭐 1인당 400, 500이 보통이고 그것도 전부 올드 나이 드신 분들. 예전에 뭐 나이트에서 뭐 삼정 뭐 이런 데서 캐바레에서 했던 사람들 뭐 진짜 막 70 먹은 사람 노인네들. 그럼 그 사람들 데리다가 간지가 나느냐 이거지. 안 난단 말이야.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생각한 게 필리핀 가자. 필리핀 밴드를 데리고 오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 밴드들 뭐 구경한 정도 거의 없고. 그리고 중국은요, KTV 가도 오브리가 없어요. 이게 없어. 그냥 다 그냥 가라오케에다가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생음악을 거의 접할 기회가 별로 없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필리핀으로 가자. 그래서 마닐라. 필리핀을 왜 가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밴드 구하러 간다니까. 밴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음악적으로 제일 발달된 나라가 필리핀이잖아요. 동남아 중에서. 베트남보다도. 맞죠. 태국도 물론 있지만 필리핀이 왜냐면 미국에서 통치를 했잖아요. 60년인가 뭐 80년인가 해가지고 그 미국 문화가 있고 올드팝도 저기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쪽에 가기로 한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필리핀은 제일 많은 게 거지하고 밴드가 제일 많다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물론 이제 좀 비하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그 많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서 이제 마닐라 출장을 가는데 가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냥 간다고 그래서 뭐 바에 가서 저 친구들 잘하는데 너희들 일로 와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걔네들도 다 그 프로덕션이 있어요. 공구 프로덕션들이. 그러니까 프로모션 하는 데를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프로모션 팀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중국인데 너희들 그 오디션을 좀 볼 수 있게끔 팀들을 좀 만들어 달라.
준비를 좀 해달라. 뭐 10팀이면 10팀, 뭐 5팀이면 5팀. 그래서 미리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지 시간 낭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섭외를 해야 돼요. 프로모션 섭외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 프로모션이 어디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런데 마침 일본에 제 1살 차이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가 있었는데 일본에도 프로모션 팀들이 필리핀 밴드들을 많이 쓰거든. 거기도 많이 쓰잖아요. 일본에는 이제 이거 저녁 문화가 많으니까 가라오케하고 이거 많이 하니까 거기에 아는 그런 프로모션을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 필리핀하고 연결돼 있는 거를. 그러다가 이제 우리 누이가 직접 하겠다는 거야. 본인이 지가 나서서. 그럼 아우 나 땡큐다. 그래가지고 누이를 급파를 합니다. 마닐라로 보내요. 물론 비용은 다 보내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누이가 먼저 가서 물색을 하는 거야. 오디션 볼 팀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꽤 많이 모았어요. 10몇 팀을 모았어. 그런 동안에 뭐를 하느냐. 우리는 인테리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공사도 막 하고 계속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 투자자들 해가지고 6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갔었어요. 그 한종 와이프하고 이렇게 해서 6명 가가지고 마닐라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 마닐라 가보시면 알지만 그 마카티라는 데가 있어요. 마카티하고 말라떼라는 데가 있는데 마카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피블고스라는 그런 스트리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IM 호텔이라고 5성급 호텔을 우리가 예약을 해서 그쪽으로 처음에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 자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솔레온과 같은 뭐 그쪽 그 호텔 뭐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거기 카지노 아주 유명한 데가 있는데 솔레오 호텔 그쪽에서 또 며칠 더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처음에 IM 호텔이라고 해서 그 마카티에서 저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밴드들이 20몇 팀들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밴드들이. 그래가지고 20몇 팀이 준비가 됐으면 그건 잘 됐다. 그러고 가자. 근데 이게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오디션은 어디서 해요?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보스 한 놈을 그 프로모션에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약간 생긴 게요.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처럼 생겼어. 등치도 별로 안 크고 많은데 아주 젠틀해. 뭐 당연히 필리핀 사람이지. 상위층이에요. 상류층. 그 클럽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아주 매너가 젠틀해. 가니까 양복 입고 있는데 인사 딱 하고 그래서 자기 바에서 즐기고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 밴드들 나오니까 뭐 자기 밴드들도 마음에 드는 애들 있으면 데리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고급적이에요. 크지는 않아. 테이블은 한 30개, 40개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자가용 타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기사들 오고 막 더운 나라에서도 스웨터 입고 오고 그래요. 그게 부의 상징이거든. 그게 자기네 에어컨 있는 집에서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죽 자켓 입고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죠 좀.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딱 보면 좀 알잖아요. 좀 간지가 있는 애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그러는데 아주 음악들을 잘하더라고. 역시나 잘해.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저랑 친해져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낮에 자기네들 영업을 안 하는 시간에 여기 오디션장으로 쓰게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합시다. 그래서 20몇 팀을 하루에 뭐 7팀씩 해가지고 이제 7팀, 6팀씩 해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보냐면 2시부터 5시면 5시, 6시까지 봐요. 왜냐면 오전에는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걔네들이 밤새서 업소에서 일하니까 못 일어나. 2시까지 오라고 그래도요. 그것도 겨우겨우 오는 거예요. 근데 웃긴 얘기가 뭐냐면 마닐라에서 밴드를 하잖아요. 밴드를 하면 걔네들이 퇴근하면 끝나면 지푼이라는 차를 타고 다녀요. 그거 저기 찝차 개조해가지고 길게 만든 거 그런 거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라 발바라 삼천리야. 그러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거리는 멀지 않아. 거리는 멀지 않은데 보통 2시간씩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멀지. 그러니까 도로들도 안 좋고 뭐 하여튼 뭐 이래저래 뭐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트래픽도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걔네들이.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뭐 낮에 올라가 그러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내려가는 거는 걔네들이 뭐 한 40분, 50분에 내려갈 수 있어. 자기네 집까지. 근데 내가 2시에 만약에 오후 2시에 오디션 본다? 걔네들은 3시간 걸려. 3시간. 왜냐면 해 뜨면 그냥 트래픽이야.
해 뜨면 트래픽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6팀 7팀 오는데 오전에 그래서 오디션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하루에 몇 팀씩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